자, 지금부터는요. 여야 정치권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사항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 좀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 뭔가가 괜찮을 듯 하다가 삐끗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콕 집어 공천 요구한 홍준표. 그러자 관여 안 한다. 딱 자른 윤석열. 멀어지는 원팀. 그러니까 그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났잖아요. 그동안 뭐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만났는데 거기서 뭔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공천 얘기였어요. 아, 여기 보면 뭐 홍준표, 최재형 종로 공천 요구 등등등. 그리고 뭐 대구 중남구도 전 전략 공천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제 홍준표 의원은 국정 능력 보완한 인물을 추천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뭐 반발을 하느냐. 뭐 본인을 폄하했다. 뭐 이렇게 좀 반발하는 모습이 있었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게 이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서로가 미는 사람이나 또는 후보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 공천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한쪽에서는 구태다. 그러다 방자하다. 막상 이제 후보는 관여 안 한다.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괜히 만났다. 아, 여기서 나오는군요. 이 표현이 괜히 만났다가. 홍준표, 윤석열의 최재형 등 공천 요구가 파장을 일으켰다. 여기 보면 전 그 내용이 뭐 구태, 방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어제 상황과 관련해서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뭐 어디 뭐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라는 거는 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그 사람 쓰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온 것은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지금 와서 보면 저는 얼마나 참 자신 없는 사람입니까? 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 인사하는 거를 요구 조건을 걸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살짝 본인 자랑을 저기서 섞어서 좀 하네요. 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장혜찬 본부장. 자,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요. 윤석열 후보는 이 공천 관련해서 거절을 명확히 한 겁니까?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이제 캠프의 본격적인 합류와 지원, 이건 무산된 겁니까? 이 두 가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거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원칙을 바로 세웠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거절 아닙니까, 그러면? 공천권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예. 물론 특별한 경우에 전략 공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라거나 또는 정치 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할 때 그럴 때는 전략 공천이 국민적 동의나 그렇죠. 당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인 대전제 원칙은 공천의 권한은 일부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특정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있다. 이것이 저는 기본 원칙이라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공정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공천을 일임하겠다. 본인 또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공천권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예. 그러한 분명한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 다수나 당원 다수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2030 다수가 이러한 원칙을 밝힌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정권 교체가 그야말로 범야권에서는 또는 국민적으로는 시대적 과제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게 되면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후보나 그 이전에 뭐 유승민 전 후보 등이 함께 힘을 보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봤을 때 사실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야권 지지자 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기대했던 원팀의 예. 이 포인트는 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이룰 것인가, 원팀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월 6일에 봉합 이후에 2주 동안 예. 화학적 결합이 무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렇죠.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 잘 뭔가 그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파격적인 변화에 예.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모습 등이 보여지면서 예. 그것이 실제 국민의 지지 회복으로 또 2030의 회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국면에서 경선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홍준표 의원과의 이런 뭐 공천을 둘러싼 또는 조건을 둘러싼 약간의 어떤 이견은 전체적인 야권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 의사 대세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홍준표 의원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합류 또는 지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예. 거스를 수 있는 야권 정치인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하신 말씀에 답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김건학 교수님, 지금 이 상황, 아까 뭐 파장이라고 했다, 뭐 괜히 만났다, 뭐 이런 평가 나왔는데 이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 문제 발생까지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죠, 이거는. 아, 후보입니까? 그렇죠.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사실은 많이 해왔던 겁니다. 거의 이제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예. 있었고 특히나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을 추천했을 때에는 그분하고 얘기 한마디 없이 얘기했을까요? 이런저런 교감을 갖고서 이제 얘기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두 가지 공식적으로 내세운 조건이 뭐냐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 조치. 그리고 이제 처가 비리 예. 엄단에 대한 뭐 선언을 하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가 비리 엄단 조치를 기피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나눠먹기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나눠먹기 원팀이고 결국에 홍준표 의원이 구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태냐 방자냐예요, 지금. 그렇죠. 어느 그런데 쪽입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효과를 본다 그러면 이걸 다 공개한 거잖아요. 권영세 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전 후보 예. 같은 경우는 구태 정치인으로 규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협조 관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정면으로 사실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원팀은 완전히 물 건너갔고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빅 스피커예요. 그리고 촌철살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가 5주 남았나요? 50일 남았나요?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50일도 안 남았죠. 그동안 상당히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서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 그 공천을 주건 안 주건 그거를 잘 이렇게 관리하는 능력을 사실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능력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팀은 무산되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길을 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후보가 관리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금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게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라는 거네요. 박봉건 의원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디에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이 자충수를 둬서 자충수다. 외통수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 불편한 관계였죠. 지난해 경선이 끝난 뒤에 예. 경선에 승복을 하는 데 됐지만 그 이후에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험담 위주의 그 후보 발목을 잡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말하듯이 처가집 비리도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상당히 공격성을 보였었죠. 예. 근데 솔직히 이게 그 만찬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그 윤석열 후보가 느꼈을 서운한 감정을 일거에 깨트릴 수 있는 좋은 호기였었는데 이걸 망쳤죠. 왜냐하면은 그 정권 교체는 대의가 있는데 예. 조건 없이 흔쾌하게 도와주겠다 했으면 끝날 일인데 왜 조건을 붙였어요. 또 조건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모양새에 빠집니다. 공천은 사실 또 민감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민감하고 예. 이게 공정한 경선이랄지 여론조사랄지 뭐 그 국민의힘 내부에 룰이 있겠지만은 예. 그걸 통해서 결정되는 문제지 이런 식으로 밀실 공천식으로 공격받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사람 심기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왜 이런 자충수를 뒀는지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잘못이 크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또 더 머쓱해진 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났어요. 윤석열 후보가. 최재형 그 전 원장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해서 출마를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건은 지지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대 합류하느냐, 합류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이제 양당을 결론이 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홍준표 의원 또 자존심이 세니까 쉽지 않겠지만은 하지만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큰 대의를 보고 본인도 큰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고개를 숙이더라도 선대에 합류를 해서 원팀을 만드는 게 이 조그만 잘못에 대한 이걸 좀 복원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 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고 어렵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인물과는 단일화 이슈가 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요즘에 일정이 바빠요. 기사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3강 구도가 다급한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청와대 회동 주선을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본인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의도는. 그리고요. 어제요. 본인이 당선하면 지지율이 50% 미달할 때는 물러나겠다. 뭐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지금요. 자, 이게 다 뭔가 3강 구도, 지지율이 최근에 좀 정체됐죠. 많이 오르다가 이 존재감 부각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양자 TV 토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연일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뭔가 존재감을 키우려는 거 아니냐. 이 기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문 대통령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조를 위해 여야 대선 후보와 정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을 주선한다면 저 안철수는 기꺼이 참여할 겁니다.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가겠습니다. 다른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합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양당의 토론 담합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민심에 반하고 기존 사례에도 반하는 삼합 담합입니다. 설날 밥상에서 안철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두려운 자들, 민족의 명절인 설날 밥상을 독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심의 적입니다. 자, 김우덕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요. 결국에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 양자 토론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인도 포함된 다자, 그러니까 3자 토론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 선대위나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3자 또는 4자 대선 후보 토론 이거 수용하실 용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선관위 법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후보가 참여를 해야죠. 3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토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는 현재 과거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여러 가지 TV 토론에 대해서 뭐 가짜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거절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언론사와 더불어서 이해가 됐죠. 양자 이제 TV 토론 성사된 조건에서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좀 더 TV 토론을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해왔다면
좀 명분이 있겠지만 예.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자기 존재감이 약화되고 또 다급해지니까 자꾸 자기도 끼어달라고 하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기 때문에 예. 좀 오히려 안철수 후보 측의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이다. 오히려 어렵게 성사된 만큼 현재 지금 일정도 뭐 논의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정말 진검승부를 해봐야 된다. 모든 국민이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예. 뭔가 진검승부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저는 양자 토론을 해야 되고 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TV 토론에서 사자 토론을 한다면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합의도 되고 날짜 이게 구체적으로 이 방송사들의 제한이 된 상태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고 나중에 하시죠. 약간 이런 말씀 들리는데 장해찬 본부장께서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는 3자 또는 4자 혹시라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예. 지금 가장 많은 국민분들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토론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표가 예. 참고되겠습니다만 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조사 결과와 안철수 후보가 보이는 지지율 좀 다르긴 하죠. 좀 차이가 나긴 하죠. 그래서 만약 3자로 간다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나도 이렇게 하고 나설 그럼 겁니다. 4자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들어오려면 예. 허경영 후보가 나도 지지율 뒤지지 않는다. 그럼 5자입니까? 그럼 끝이 없어요. 김동연 후보는 난 그래도 문재인 정부 총리 기재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인데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 선관위에서 주재하는 3회 법정 토론에 이 선관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후보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법정 토론 외의 토론은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 토론을 요청하고 예. 윤석열 후보도 토론 자신 있다. 국민들에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양 후보 간의 어떤 이 합의,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한 합의에 바탕에서 법정 토론 외에 추가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든 후보들의 어떤 개별적인 사안을 다 들어준다면 예. 이 토론 자체가 성사가 되기 힘들고 그로 인해 국민적 알 권리가 충족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예. 어렵게 날짜나 전반적인 어떤 사안 등을 합의해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 이재명의 토론이 궁금하다고 하고 있는 만큼 예. 어떤 국민적 여론에 있어서 이 양자 토론이 안 된다는 결정적인 여론 분출이 없는 한 이 양자 토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학 교수님은 아까 두 분 말씀할 때 약간 표정이 다른 의견이 있는 듯한 표정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하고 이제 눈이 마주쳐서 그런 표정을 지으셨는데 좀 짧게 뭐 발언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TV 토론의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검증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뭐 5%, 뭐 15%, 뭐 의석수 등등의 기준도 있고요. 5개, 뭐 5석 이상 뭐 예. 등등의 것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의 어떤 지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양자가 했다 그러면 또 다시 심상정 의원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사실 검증 기간을 이런 TV 토론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이제 형평성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오히려 사자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한꺼번에 평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적절한 거죠. 근데 지금 이 토론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법원에 호소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어요. 지금요. 이게 만약에 법원이 안 된다고 할 경우는 이게 또 방송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요. 토론만 진행이 되고 방송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음도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어제 한 인물을 만났죠? 보겠습니다. 원로 명망가로 세를 불리는 안철수, 김동일 연세대 명예교수 영입했다. 어제 자택을 방문했죠.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자택을 방문해서 뭐 인사를 하는 모습도 사진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났을 때 김동길 교수가 안철수는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극찬을 해요. 자, 그럼요. 어제 이 자택을 방문했을 때 김동길 교수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사람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하니 포기해야 할 때 깨끗이 포기하는 사람.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라. 붙잡고 있음으로써 누추하게 되고 보잘것없이 되는데
하나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내가 훌륭하게 봐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고 늘 국민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결심하면 단호하게 지키고 뭐 틀림없다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은데 뭐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나오니까 최근에 이제 단일화 관련된 건데 이게 포기, 단일화 이게 또 이렇게 연계돼서 이게 좀 듣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자, 김구락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길 교수님은 저는 과거에 그런 어떤 선뜻 포기했던 그 사례. 과거의 얘기, 그렇죠. 안철수 박원순 후보가. 전 시장이라든가 지금 문재인 전 후보죠.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단일화를 안 하고 선뜻 이제 후보 자리를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한 그렇죠. 거죠. 결단을 했잖아요. 예. 두 차례에 걸쳐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인 것이지 지금 본인을 일종의 후원회장으로 모신 분한테 그렇죠. 와가지고 포기를 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후원회장을 안 맡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한 시대의 노인이 보증하는 사람이니 예. 뭐 뚜렷하다, 정확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지금 장점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장희천 본부죠. 네,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나왔던 안철수 후보 말 중에 이건 꼭 짧게 지적하고 어떤 싶은데요. 겁니까? 임기 중반에 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 50% 이하면 그러니까 중간 평가를 받겠다는 대통령 거잖아요. 자리 내려놓겠다. 다른 예. 후보들도 받아라는 것인데 이건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개혁을 하다 보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 초 이후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예. 노동개혁의 성과를 보면서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또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고 이런 이 등락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말한 것 같은 제도가 실현화된다면 이 대통령들은 계속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율만 높이기 위한 네. 정책을 쓴다는 거네요. 어떠한 개혁도 하기 힘들어진다는 예. 것이죠.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자고 했는데 그것 역시 오히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특권을 더 늘려주는 일이거든요. 이게 정치 참 오래 하셨는데 예. 좀 정치의 본질에 와닿는 개혁안을 말씀하셔야지 아직까지도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꼭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고민하신 거 맞습니까? 약간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